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CO2 레이저 가공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CO2 레이저는 출력은 250W고요. 화장은 9.3 마이크로입니다. 일반적으로 10.6 마이크로인데 최근 들어서 9.3 마이크로대, 그거보다 좀 짧은 화장대 CO2 레이저가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출력은 225W고요. 펄스 주기는 최대 200kHz까지 되는 레이저입니다. 지금부터 CO2 레이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선 CO2 레이저 가공 시스템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쪽에 보면 이 부분은 CO2 레이저 파워 서플라이고요. 지금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워 스위치만 올려주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키는 방법은 파워 스위치 온, 그 다음에 스탠바이, 레디 상태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레이저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CO2 레이저가 그 가스 레이저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복잡한 레이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250W급이기 때문에 지금 냉각은 그 외부 순행식 냉각 칠러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러를 통해서 지금 이 좌측에 보이는 시스템으로 미러로 지금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는 코헤런트사 레이저고요. 뭐 225W 이상, 이 레이저는 지금 한 250W 정도까지 출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시 빔 전송을 하게 돼서 이 밑에 있고, 지금 전송을 하게 돼서 위쪽으로 와서, 이쪽 부분이 이제 빔 스위치 부분인데, 이 앞쪽으로는 스캐너 쪽으로 레이저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다시 앞쪽으로 와서 이 부분은 그 CO2 레이저를 위한 가공을 위한 노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CO2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금속보다는 그 비금속 쪽 가공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다이오드 레이저보다는 출력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얘는 250W급이지만 그 이상 500W, 1kW, 뭐 500kW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반적인 그 저출력 레이저와는 틀리게 이렇게 이제 노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질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 노즐이 있습니다. 이 노즐이 있어야만 이 레이저 빔이 나오면서 이쪽에 질소가스를 분출하면서 실제 모재를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비전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가공되어 있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관찰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는 기본적으로 XY, Z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Y축, 그 다음에 X축, 그냥 로테이션 축입니다. 로테이션 축. 왜냐면 이제 재료가 시스템 구성은 X, Y, Z축하고 로테이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X축이고요, Y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Z축 포커스를 담당하고 있는 여기 Z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분진이나 그런 게, 내가 소리가 나네요. 어쨌든 분진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석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 레이저 이름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뭐 CO2 레이저 이름이 다이아몬드로 좀 이렇게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레이저 컨트롤러. 제어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부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이제 모니터고요. 이 밑에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파워를 키는 키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위치는 그 스캐너, 아까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캐너 쪽 가공하시면 스캐너 쪽, 이제 스테이지 쪽 하면 스테이지 쪽.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그 레이저 같은 경우는 빔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경로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하게 되면 스캐너 쪽으로 미러가 이동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경로를 바꿔주고요. 스테이지 쪽으로 하면 스테이지 쪽으로 미러가 이동을 해서 스테이지 가공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레이저 셔터가 되겠죠. 외부에 셔터가 있어서
레이저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고, 사용하시기 전에 레이저 끄고 사용할 때는 셔터를 열어서 레이저를 켜서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그 진공척을 잡을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빼서 지금 그 레이저 가공을 할 때 그 주위에 있는 먼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날려보낼 수 있는 그 블로 그 에어 압력을 조절하는 그 레귤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소프트웨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지를 제어할 수 있는 이제 크게 이제 CNC 그 소프트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SCA 버전 2.6인데 이 부분이 스테이지를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바노미터 스캐너까지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3200 모션 컴포저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이 부분은 실제 그 코드를 불러와서 직접 이제 수정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그 코드라든가 원하는 그 도형이라든가 그런 걸 중간에 추가할 수 있는 이렇게 편집 기능이 있는 편집기 CN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CNC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일반 그 공작 기계들을 보면 그 위에 이제 컨트롤 판넬이라고 있거든요. 그 판넬이 그 소프트웨어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X, Y, 그 다음에 세타축, 그 회전축이죠. 그 다음에 Z축, A, B는 뭐냐면 이게 스캐너가 이제 내부에 이제 미러가 이제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X축, Y축 미러가 돼 있어서 그걸 이제 움직여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스테이지 위치라든가 스캐너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SCA V2.6 같은 경우는 실제 파일들을 불러와서 내가 원하는 가공을 하거나 뭐 레이저를 제어하거나 스캐너를 제어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 여기 플러스에 보면 여러 가지 갈바노미터 스캐너에 관련된 기능들, 스테이지에 관련된 기능들, 그 다음에 다른 그 형식들의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임포트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디바이스라고 해서 그 IO나 기타 이제 레이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테이지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뭐 XY 세타 Z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네이블, 디세이블 한 거고요. 제일 처음에 스테이지를 키면 전원을 킨 거죠. 키면 이제 평상시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이네이블 시키면 여기 이제 스테이터스 이네이블 됐다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를 제일 처음에 기동을 하면 그 홈 위치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장비를 끄고 다시 전원을 넣게 되면 예전에 좌표값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좌표값을 절대값으로 맞추기 위해서 호밍을 하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좌표값 프로그램 포지션 피드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벨러서티 피드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위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벨러서티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지 이동하는 속도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홈 잡는 거 돌려서 한번 찍을까요? 이거 주시. 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을 잡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가공물이 그러니까 가공물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진 않죠. 내가 원하고 싶은데 이제 그 가공물의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서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런 그 조그가 있는데 이 부분을 X축 마이너스 이동을 하고 오른쪽 마이너스 이동을 하고 Y축 그 다음에 세타축 그 다음에 Z축을 이용해서 제 원하는 그 가공 지점을 찾아서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 버튼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이 디스턴스하고 스피드가 있는데 스피드 같은 경우는 요 X를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디스턴스로 되어 있죠. 디스턴스가 10이죠. 그 다음에 요 좌표값이 마이너스 30인데 플러스 X를 누르게 되면 지금 X방향 마이너스 커진 거죠. 지금 10씩 지금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좌표값을 이 포지션 피드백을 보면서 실제 좌표값을 확인을 해야 항상 동일한 가공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공하기 전에 이 화면을 확인해 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Y축 같은 경우는 거리를 10으로 해놨는데 20으로 해놓으면 Y축 같은 경우 마이너스 10이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0이고요. 다시 제로로 가고 플러스 20 다시 제로로 가고 그 다음에 세타축은 이 제품에 놓아서 이제 얘가 약간 틀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360도인데 지금 내가 정확히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1도가 틀어진 것 같다. 1도 하고 지금 TH죠. TH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1도만큼 움직여서 실제 가공물의 직각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Z축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가공물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 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렌즈에 따라서 렌즈 사양이죠. 렌즈에 따라서 이제 렌즈의 어떤 포커싱 렌즈든 아니면 원거리 렌즈든 어쨌든 그 Z축이라든가 그 가공물의 거리에 따라서 그 가공 결과가 결정짓기 때문에 이 Z축을 잘 설정을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가공물에 초점을 맞출 때 너무 0.0 예를 들어 0.01로 해서 맞추게 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치수도 보면 0.01로 바뀌죠. 0.03으로 바뀌 이렇게 하면 초기 위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한 1mm 정도로 해놔서 좀 가공물을 찾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1mm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포커스 찾기가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가공한 제품이 20 정도의 포커스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20에 놓고서 이 디스턴스 거리를 예를 들어 0.1로 하면 0.1mm 간격으로 Z축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 포커스를 맞출 때 좀 더 수월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능 중에 다양한 기능이 있긴 한데 지금 요 부분이 가장 큰 기능이고요. 근데 실제로 그 CNC 스테이지에 어떤 간편한 명령을 내리려고 하면 여기에 보면 CN execute 그 immediate command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한 줄짜리 커맨드를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공을 하다가 제로점을 바꾸고 싶다 아니면 내가 지금 제로에서 뭐 200 by 200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요 커맨드 입력창에 입력을 하면 손쉽게 그냥 프로그램을 다른 작업을 안 하고서 이동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그 다른 외부 캠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면 그 캠 소프트웨어에서 파일 오픈해 가지고 실제 이런 파일들을 불러와서 한번 불러와 볼까요? 지금 레이저 파이어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여기 불러와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저 온 기능이네요. 레이저 온, 레이저 오픈인데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도 있고 라인 테스트를 한번 불러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라인을 테스트할 수 있는 뭐 그런
간단한 그 텍스트 형태로 지금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가 지금 문제가 생겼었을 때 간혹가다 이제 스테이지가 이제 과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 전원 이상으로 문제가 됐었을 경우에 리셋 컨트롤러를 눌러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날리지 같은 경우는 리셋한 후에 복구할 때 지금 시스템 인식을 할 때 쓰게 돼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시스템, 얘가 이제 스테이지가 막 움직이긴 하는데 스테이지가 이상하게 뭐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스테이지가 다른 곳에 뭐 충돌이 됐다, 뭐 그랬을 경우에 스탑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뭐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멈추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A3200 모션 컴포저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아까 이 CNC 그 소프트웨어는 위치 제어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그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왜 있냐면 터치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작업자가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은 기능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파일들을 불러와서 쉽게 가공 테스트가 다 마무리되고 그 파일이 존재를 하면 간단하게 수정을 해서 여러 가지 가공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약간 좀 상위 편집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좀 더 세밀한 가공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 또한 XY, 세타축, Z축, 그다음에 AB가 스캐너 축이죠. 그다음에 여기도 또한 이걸 누르게 되면 스피드 설정할 수 있고요. 디스턴스 값 설정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기본 값이라 25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스트로크가 이 스테이지는 300mm by 300mm이기 때문에 지금 250이면은 좀 이렇게 범위를 넘어가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부분은 10으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소프트웨어 기능은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뭐 더 할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 기능들을 이용을 하면 좀 더 위치를 잡고 그다음에 포커스라든가 그게 좀 수월할 것입니다. 자, SCA 그 버전 2.6인데 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행이 돼 있네요. 실행이 돼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하고 스캐너하고 이제 그 한 소프트웨어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얘도 동일하게 요 버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요 홈 같은 경우 홈을 누르게 되면 아까 이제 CNC에서 말했듯이 이제 홈 위치를 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이스틱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CNC 그 코드처럼 CNC 오퍼레이션 판넬에서 그 위치 이동을 했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여기에 보면 현재 위치를 표시해 주죠. 지금 보시면 X가 0, 10 요거 10? 잠시만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홈을 누르게 되면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스테이지 XYZ
그 다음에 A빈데 BA로 되어 있네요. 이게 위치를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조이스틱을 눌러서 조그 디스턴스가 0.1인데 얘를 1로 하면 좀 스테이지죠. 스테이지라고 하면 X2 플러스로 가면 지금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우스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위치 이동이. 그 다음에 Z축도 동일하게 위치 이동이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Z축이 움직이고 Y축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자유곡선 움직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는 레이저 파이어온인데 키면 이제 레이저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가공 포인트 위치를 확인할 때 그때 이제 F 파이어의 약자인데 요거라도 하면 이제 레이저가 나오고 화면에도 이제 레이저 발사된다는 표시거든요.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이스틱으로 위치를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요 이제 원이거든요. 원인데 지금 요 밑에 자를 보면 2.5에서 17이니까 12mm 되는 원이네요. 12mm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스테이지하고 스캐너하고 두 군데가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갈보 셈이 그 갈바노미터 스캐너 쪽을 선택을 해주고요. 스테이지는 스테이지 쪽 가공을 선택해주고요. 그래서 얘는 갈보 셈으로 설정해주고 프리퀀시 설정해주고 지금 마킹 스피드는 100이죠. 그 다음에 밸리데이트를 누르면 이 실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입니다.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execute는 실제로 가공하는 버튼이고요. 제가 요 원을 가공했는데 X축을 이동을 해서 한번 실제 가공되는 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갈바노 스캐너 쪽 가공하고 실행을 시키면 Z축을 이동을 해서 포커스가 맞아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Z축을 0.5만 제가 낮춰 볼게요. 마이너스 가서 execute 하면 거의 이 부분이에요. 이럴 때는 포커스는 대략 맞은 것 같은데 가공이 좀 약하죠. 이럴 때는 그 레이저 파워, 레이저 그 파워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CO2 레이저 그 파워 조절은 CO2 레이저 컨트롤러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O2 레이저 얘가 컨트롤러인데 제일 처음에 전원을 꺼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레이저 전원은 켜져 있고 지금 키 스위치는 온하게 되면 지금 스타트업 딜레이가 되고 지금 레디가 되려면 조금 기다리면 초기화가 되면서 이제 그 레이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변수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주파수가 10kHz, 그 다음에 듀티 사이클 10%라고 하는데 CO2 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 파워 제어를 PWM 제어 방식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주파수를 줄 때 주파수는 10kHz인데 그 10kHz 그 주기를 얼마만큼 주냐에 따라서 출력을 가변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O2 레이저. 그래서 지금 10%라고 하면 제가
250W 레이저라고 하면 10%는 한 25W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출력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메뉴로 들어가서 지금 메뉴로 들어갔죠. 상하는 지금 요거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좌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M3우로 이동하고 여기 좌측으로 이동하고 여기 보시면 요게 대칭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파수를 옮기고 싶을 때는 주파수 옮기게 되고요. 이 주파수는 일단 기본 값이 10kHz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 위아래는 지금 10%인데 플러스를 눌러서 출력을 좀 15% 올려보고요. 엔터를 치고 다시 가공을 해보게 되면 제 돼요? 아까 좀 세졌어요. 한번. 많이 찍으셨어요? 아, 이거랑 네? 많이 찍으셨어요? 하고 있어요. 과자 드시고 쉬시면서 하시지. 제가 그걸 얘기를 안 했네. 이 부분 다시 하실래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셔터 빼먹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를 일단 이건 뭐고 레이저 이렇게 컨트롤하고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등이라든지 까먹었어요. 네, 그런 것부터 먼저 하시면 까먹었어요, 제가. 까먹었어요. 레이저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레이저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리모트 컨트롤이고요. 지금 그 CO2 레이저 컨트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그 CO2 레이저 파워를 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턴 키 스위치 온 투 스타트라는 메시지 뜨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레디 부분이 이제 켜지게 되면 기본적인 그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버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URA가 있는데 M2를 누르면 위아래로 커서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M3를 누르면 오른쪽, M5를 움직이면 좌측.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커서에 있는 값을 바꾸고 싶으면 그 마이너스 누르면 바뀌게 되겠죠. 바뀌고 다시 왼쪽으로 가서 이 값을 플러스 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올라가서 플러스 하면 주파수 바꿀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파수는 원하는 주파수를 설정을 하고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O2 레이저 같은 경우는 요 듀티 사이클이라는 그 명칭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요 레이저가 만약에 레이저가 이래저 250W 출력의 레이저죠. 그래서 이 부분을 10%로 하면 이제 25W 출력을 내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그 주기를 넓히고 줄임으로써 그 CO2 레이저 특성상 그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뉴를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레이저 설정은 10kHz의 출력은 그 레이저 실제 출력의 10%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에 있는 내부 셔터를 열고, 그 다음에 그 모듈레이션 이 버튼 두게 되면 그 기본적인 스탠바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그 레이저 쪽으로 게이트 신호라고 하죠. 레이저를 온오프 할 수 있는 신호를 주게 되면 레이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10%로 설정된 가공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그 도형이라든가 어떤 뭐 내가 원하는 가공 파일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속도라든가 내 위치 지정을 다 했어요. 그리고 파워 설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재료의 위치를 가공한 다음에 위치를 지정을 하고 위치를 맞춘 다음에 가공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지금 10%로 지금 레이저가 가공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10%에서 20%로 그 메뉴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다시 20%로 하고 엔터하고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누르면 스탠바이 되고 다시 익스큐트를 하게 되면 출력이 더 세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250W 레이저인데 아까 10%에서는 25W인데 지금 한 55W에서 60W 정도 사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파워를 조건을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재질에 따라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가공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갈바노미터 스캐너 쪽 실제적인 파일을 불러와서 실제적인 가공하는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그 실제 이러한 그 예를 들어서 서클리저 1을 가공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객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되고 이걸 이제 서클이니까 좀 두 개니까 좀 이제 텍스트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하게 되면 텍스트를 1, 2, 3, 4, 7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고 실제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원 두 개가 1, 2, 3, 7 있는데 이건 이제 가공 순서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 원부터 가공을 하고 원 가공하고 원 가공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있었을 때 그거를 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요 왼쪽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적인 가공에서는 보통 오토캐드 DWG 파일이나 DXF 파일을 불러와서 가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애드 버튼을 눌러서 지금 제일 처음에 갈바노미터 스캐너 그 부분인데 그걸 이용을 해서 한번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포트가 PLT 비트맵, 그다음에 G코드, 뭐 패브리케이션은 요 그 SCA 프로그램 확장자고요. 뭐 DXF, 그다음에 에어로 코드 같은 경우는 그 에어로텍 이 장비에 있는 스테이지죠. 그 코드고요. STL은 뭐 저기 3D 파일인데 요거는 약간 이 장비에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밑에는 그 옵션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DXF 표준 파일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XF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임포트 DXF 눌러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파일을 브라우저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DWG 파일이네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확장자를 보면 DXF, DWG, PLT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파일이 DWG 파일 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사이즈거든요. 요 부분 사이즈 확인인데 요거 이제 그 실제 사이즈가 94 x 94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여러 가지 옵션 사항이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현재 오리지널 XY 포지션을 뭐 소트할 거냐. 근데 기본적으로 가공물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로점 기준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을 벗어날 경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값들은 만약에 이제 사이즈가 안 맞다 그럼 사이즈 변환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기본 사이즈 값으로 간다고 하면 이 값은 뭐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마킹 속도죠. 예, 마킹 스피드 참 50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스캐인 디바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얘가 이제 지금 스캐너 가공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갈보 셈 있죠. 요걸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프 스피드는 뭐냐면 실제 마크 스피드는 가공하는 스피드고요. 이제 점프 스피드 같은 경우는 한 지점의 객체를 가공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지정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동일하게 500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드는 PS가 아니고요. 프리퀀시로 해주고 나머지는 해칭 기능이 있긴 한데 지금 해치는 뭐 안 쓸 거기 때문에 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밸리데이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실제 패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약간 스케일을 줄여보면 여기 이제 십자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제 이런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확인되고 실제 그 CNC 오퍼레이션 판넬에서 그 위치를 맞췄는데 그 가공하고자 하는 위치에 가공물을 맞춘 다음에 이상이 없다, 시뮬레이션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스큐트를 눌러서 실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갈바노미터 스캐너와 동일하게 그 파일 불러오고 그런 방법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add 눌러서 지금 임포트에서 지금 DXF 누르고요. 네, 아까 불러온 샘플 파일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스케일은 동일하게 지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피드는 제가 기본 테스트이기 때문에 1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그 다음에 스테이지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는 프리퀀시로 세팅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동일한 도면이긴 하지만 아까는 그 갈바노미터 스캐너 쪽에 그 데이터를 보냈지만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포커싱 그 헤드에 그 레이저 가공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스큐트를 누르게 되면 실제적인 가공이 이루어지고요. 가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바노미터 스캐너처럼 그 포커싱 헤드 같은 경우도 포커스 거리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Z축 실제 이제 가공되는 노즐을 보면서 위치를 이동을 하면서 실제 가공하고자 하는 곳에서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실제로 저 포커스 끝 노즐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 포커스 노즐에 그 구멍이 있긴 한데 그 구멍 사이즈 만약에 1mm라고 하면 그 재료하고 저 끝에 팁하고 1mm 정도가 떨어지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mm 정도 떨어뜨리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요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얘가 이제 여기 이제 렌즈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렌즈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는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쪽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이쪽에 이제 질소 가스를 넣게 돼 있습니다. 질소 가스를 넣어야 되만 그러니까 질소 가스를 고압으로 넣어줌으로써 이 가공을 할 때 이 가공물에서 그 녹으면서 위로 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 커팅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기 이제 질소 가스를 저기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이런 그 조절하는 나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노즐이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런 그 광학 미러 마운트인데 여기 이제 돌리는 나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X축, Y축 조절을 해서 실제 여기 센터에 맞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면 더 좋은 그 가공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판을 바꿀까? 판이 없네. 깔끔한 거로. 있네. 잠깐만요. 됐어. 그래서 가공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애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사용했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아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약간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거라서 이 부분은 패스를 하고요. 지금 갈보하고 스테이지 부분을
그다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갈보 같은 경우는 갈바노 스캐너를 저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보 딜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그 현재 그 도형과 도형 그 객차와 객체에 그 점프할 때 그때 점프할 때 딜레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건 애매한데? 아, 디폴트구나. 아, 다른 데 있네. 그러니까 에드에서 지금 갈바노 메터 스캐너 갈보 딜레이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인 그 초기값 설정한 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프할 때 기본적인 쉬는 타임인데 기본적으로 대략 이 하드에 맞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그 쉬었다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공을 할 때 다른 처리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딜레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XY, ZG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속도를 이송을 할 때, 그러니까 그 한 가공을 하고 다른 옆으로 이동을 할 때 인위적으로 점프 명령이죠. 점프 명령을 그 코드상에 임의적으로 넣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G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즈 지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해치를 넣어서 하는 가공 방법이고요. 지금 10mm, 10mm 바이에다가 지금 해치를 넣어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 아크 같은 경우는 그 아크 가공을 해서 이게 스파이럴 모양으로 해서 이제 쭉쭉 파가는 가공을 원가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보 드릴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mm 그 홀 사이즈를 가공을 할 때 그 갈바노미터 스캐너가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같은 자리를 계속 이제 원형으로 가공을 할 때 그럼 이제 비록 이제 얘가 이제 드릴이란 공구는 아니지만 그 레이저를 회전을 시키면서 가공할 수 있는 드릴 기능이라고 드릴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XYG는 이것 또한 저기 점프하는 명령에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쪽으로 넘어가서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ZT, XYZ, 어레이 1D, 포인트, 무브, 엑시스, 아크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이동, 코드 중간중간 넣기가 어려울 때 한 객체를 가공을 하고 다른 객체로 이동할 때 그때 이제 거리하고 이제 속도를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YZ도 마찬가지로 XYZ 같은 경우 Z가 들어가기 때문에 높낮이가 틀릴 경우에 가공을 한 다음에 다른 쪽 그 높낮이가 틀린 가공물을 가공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해서 가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레이 1D는 그 파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일정한 파일을 불러오면 같은 패턴이 여러 개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레이 1D 같은 경우는 X 방향으로 쭉 그 10개면 10개 동일한 패턴을 계속 가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불러와서 Y 방향으로 또 가공을 하게 되면 이게 XY 어레이를 주는 그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 하나로 동일한 간격으로 어레이 가공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점 가공이죠. 펄스를 쏴서 포인트를 따다닥 쏠 때 그때 이제 그 재료의 물성 테스트를 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무브 엑시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X축, Y축, Z축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아크 같은 경우도 뭐 도형의 아크 도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보시면 뭐 반지름 지정을 해주고 아크를 가공 테스트할 때 해주는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외에 도면들 같은 경우는 뭐 PLT나 비트맵이나 뭐 G코드, 뭐 DXF, 뭐 에어로코드 STL, 뭐 다른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의 레이저라는 부분이 있는데,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내가 이제 그 레이저 파워를, 현재 레이저 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내가 어느 조건으로 가공했는지 출력단의 레이저 파워를 측정하고 싶을 때 레이저 온을 하게 되면 그 레이저 파워 메타로 레이저 출력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I/O 컨트롤이 있긴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외부에 이제 장비가 연결이 돼 있을 때 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옵션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뭐 있다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요 기능지 올리고 싶다고 하면 이 순서를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제어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하드웨어 탭이 있긴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스템 전체적인 변수값을 설정해 주는 건데, 여기는 일단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세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이 파일 작업을 하다가 새로운 그 파일을 작업을 하고 싶으면 플러스 눌러서 다시 이제 다른 화면을 생성해서 다른 그 파일을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찍으시죠. 아니요, 요 화면 그냥 대략, 일로 와서, 일로 오면 돼. 아니요, 그냥 보시고. 보통 이제 실제 DX 파일을 열고, 뭘 하시는 거예요? 여기 좌표가 움직이는 거 보여주려고. 실제 아까 가공한 거고, 얘가 코드가 움직이거든요. 그 코드 움직이는 거 아까 가공을 했고, 요거 이제 걔는 아니고요. 실제 이제 이 화면 같은 경우는 CNC 오퍼레이터 화면인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가공을 할 때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실제 실행되는 코드를 보게 되면 그 몇 번째 라인에서 문제가 된다, 아니면 어느 코드 행을 넘어가고 얘가 빼먹는다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공하는 그 모습만 보게 되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CNC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을 보면 아까 그 실행된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지금 그 CNC 코드 같은 경우는 줄 단위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70번 계속 이제 카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간 코드가 에러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공물이 간섭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위치에서 에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에러난 코드 위치를 확인을 하면 좀 더 그 해결을 하기 좀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그 가공 속도를 바꿀 때 중간 이제 스피드라든가 레이저 온오프를 좀 더 하게 되면 좀 번거롭긴 하지만 좀 더 이제 그 세밀한 레이저 가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